첫 코너 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만드는 아주 작은 차이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박용호 주식청 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눈여겨볼 종목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2차 전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은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장을 다시 한번 달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지만은 메타버스에는 관심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뭐 알체라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 지금 많이 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는 이전처럼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게 지론인데, 이유는 뭐냐면은 메타버스에 필요한 기술들을 현재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현재 거의 다 일반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갖춰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접목이 된다면은, 시장성이 커진다면은 이거는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용호 대표님, 제가 뭐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월요일 날 사실 메타버스 이번에 기업 공개하는 맥스트라고 네. 이제 있죠. 예. 상장이 됩니다.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내일.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아주 단기적으로 좀 네. 약간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서 다른 메타버스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메타버스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죠.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전에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다면은 지금처럼 경쟁률이 높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AR이나 VR 기기를 그다음에 모션 캡처라든지 이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술들이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메타버스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회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된다면 아마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는 뭐 코로나도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은 뭐 저를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가 주춤해진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불을 더 이렇게 지피는 이런 결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제 불을 지피는 네. 그런 날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성장성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 메타버스는 사실 저는 자꾸만 싸이월드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싸이월드가 정말로 대박이 났던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런데 싸이월드가 왜 추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느냐면은 개인들의 취미 공간으로만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기업들의 상업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연관이 돼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메타버스가 아직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도 아닌데 현대차라든지 뭐 구찌라든지 그다음 피에르가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벌써 이 시장의 광고와 새로운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든지 현대차가 들어온다든지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 얘기가 바로 메타버스 시장은 새로운 광고, 홍보, 그다음에 회의, 컨텐츠, 교육, 이러한 시장을 총망라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모든 분석가들과 그다음에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메타버스, 네. 뭐 예를 들어서 테크의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빌 게이츠도 있고 주커버그도 있고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있습니다. 예, 그 해외의 그런 테크 리더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커버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네. 5년 안에 네. 우리 SNS에서 메타버스로 다 이동을 다 할 거다. 지금 시장이 SNS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시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처럼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이런 시장으로 다 교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커버그도 앞으로 5년 안에 무조건 우리는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리더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누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고 누가 무엇을 갖다가 이뤄내느냐가 아마 이러한 SNS 시장에서 새로운 파고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사실 빌 게이츠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네. 이러한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할 거라는 것은 뭐 불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네. 자, 메타버스 관련주는 한번 그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게임도 소프트웨어에 그렇죠. 포함되지만 그렇게 되죠. 게임도 예. 있고요. 예. 솔루션 업체도 있고 AR, VR 기기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메타버스는 일단은 뭐 하드웨어 쪽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저기 선익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네. OLED 패널 얘기 나오는데 사실 OLED 패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보편 타당성인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뭐 OLED 같은 거 LG 디스플레이나 선익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뭐 전 세계 그 LG 디스플레이는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OLED 그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게임 업종이죠. 제가 그 제페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제페토를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거는 게임의 새로운 세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이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와 그다음에 그 버전을 만들면서 게임 업체들이 메타버스를 그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스노우, 뭐 펄어비스, YJ 게임즈 뭐 이러한 업체들과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솔루션 업체죠.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뭐 에이턴인데 덱스터라든지 특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3D 그래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3D 그래픽이 그 메타버스하고 만난다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시스템입니다. 그 3D 카메라 모듈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제 알체라 좀 언급 좀 하고 그랬는데요. 예. 근데 그 알체라나 뭐 넵튠이나 네.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후발주자로서 그 시장에서 그래도 덜 알려진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뭐 탑픽 오늘 하나 뭐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드리죠. 네네네. 제가 싸이월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싸이월드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쇠퇴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업성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싸이월드를 가지고서 무언가 수익을 내줬어야 되는데 수익을 내주지 못하고요.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돈을 내고서라도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그 시도가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데 바로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 시스템. 예, 네. 지금 그 싸이월드 이번에 그 Z가 나온다고 하면서 거기서 CU라든지 뭐 GS라든지 이런 데서 메타버스 그 이제 싸이월드 공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결제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아마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도 보면은 뭐 이제 이게 비트코인을 결제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서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하드웨어 쪽으로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결제 시스템, 그다음에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편하게 사용하고 그 안에서 상업성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가장 중요한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결제 시스템이 없다면은 사실 메타버스 시장은 단순히 광고 홍보 시장으로 전락하게 될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아질 텐데 저는 메타버스 시장의 제3의 공간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결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봐서 결제 시스템 관련주를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 뭐 메타버스 안에 결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그 방면에 좀 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진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회사는 다날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다날. 예, 다날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보면은 그 저기 그 수수료, 카드 그 수수료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년 전부터 메타버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회사를 보는 포인트는 한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메타버스 제프월드라는 것을 올해 연초에 그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다가 결제 시스템을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확실히 다른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입니다. 아하. 이 비트코인을 여태까지 비트코인은 사실 현금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도 아마존에서 뭐 비트코인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다음에 유니온페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그 다날에서는
비트코인을 이 회사가 지금 페이코인하고 단알 그 월렛에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교환하는 걸 바로 현금화 시켜가지고서 CU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니온페이하고 가맹을 해서 비트코인을 유니온페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더러 페이코인도 유니온페이 가맹점을 통해서 유니온페이 가맹점이 전 세계 한 3천만 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 인구가 한 1억 명인가 1억 2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 시장을 끌어안게 되는 거고요. 이 시장에서 바로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메타버스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자지갑과 그다음에 페이코인과 그리고 그 메타버스 시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은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예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날이라는 회사가 이전에 그 결제 시스템, 단순 결제 시스템 회사가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그다음에 코인과 그다음에 전자결제를 이용해서 모든 시장을 확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스템들이 올 가을에, 올 연말 안에 다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바로 페이콘으로 바꿔서 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결제주 다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호 주식시장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